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4단원 약분과 통분, 오늘은 3타시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 입니다. 교과서는 70쪽, 71쪽을 펼쳐주시면 되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분수를 준비를 했어요. 3분의 1과 18분의 9입니다. 얘네들을 크기 같은 분수를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기 전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줘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줘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3분의 1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준다 라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고요. 18분의 9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준다 라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일시정지를 눌러서 해결해보세요. 다 해결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의 1과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 두 가지예요. 분모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6, 똑같이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줘서 2, 즉 6분의 2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곱하기 3을 해줘 볼게요. 분모 3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9, 그 다음 분자 1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3, 즉 3분의 1은 6분의 2와도 크기가 같고 9분의 3과도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18분의 9를 한번 크기가 같은 분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 나누기, 아이고 더하기처럼 됐네요. 나누기 3을 해주면 분모 6이 나오고요. 분자 9에다가 나누기 3을 해주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9는 6분의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18 나누기 이번에는 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를 해주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똑같이 분자에도 나누기 9를 해주게 되면은 9 나누기 9는 1이다 라고 해서 18분의 9는 6분의 3과 크기가 같고 2분의 1과도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네요. 교과서 70쪽의 1번 문제입니다. 연수와 준기가 새띠를 붙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수의 이야기입니다.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하나의 길이는 같다라는 것을 연수가 발견했고요. 다음은 준기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준기는 초록색 띠 4개, 요 친구들이 되겠죠. 요 친구들이랑 주황색 띠 2개, 요 친구들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한번 나타내보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서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분의 8을 표시를 하자면 요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서 써봐야 된다라는 거는 같은 길이의 친구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친구들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만큼의 길이를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띠에서는요.
6분의 1짜리가 4개 있었기 때문에 6분의 4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황색 띠에서는요. 3분의 1짜리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즉 12분의 8이라는 분수는 6분의 4와도 크기가 같고 3분의 2와도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란색 띠, 그리고 초록색 띠, 주황색 띠에서 길이가 같은 것, 즉 크기가 같은 분수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12와 8, 즉 처음에 나타나 있었던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12분의 8을 6분의 4로 나타내려면 나누기 2를 분모와 분자에 해주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3분의 2로 나타내려면요. 분모와 분자에 이번에는 나누기 4를 해줬습니다. 즉 12와 8을 2로도 나눴었고 4로도 나눴었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2와 4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즉 12와 8의 공약수가 바로 2와 4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즉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나눠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밑에 12분의 4를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인 2로 각각 나누어서 6분의 2로 만드는 것과 그 다음 12와 4의 공약수인 4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눠서 3분의 1로 만드는 것, 얘네들 두 개 다를 약분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12 나누기 2, 그 다음 4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그냥 여기 슬러시를 긋고 6, 그 다음 슬러시를 긋고 2라고 간단하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71쪽의 활동 2번입니다. 이번에는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24분의 18을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모두 써보도록 하세요.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각각의 약수를 구해보고 공통된 약수인 공약수를 찾아주어도 되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더라? 기억을 해보자면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고요. 혹은 두 수를 같이 나누되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눈 후에 나눠준 수들을 곱해줘도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기억을 다들 하고 있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 즉 24와 18의 공약수를 찾아보자면 1, 2, 3, 6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와 18의 공약수를 구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공약수는 1, 2, 3, 6이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공약수 1로 나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1로 나눠봤자 똑같이 분모 24 나누기 1 해도 24고요. 18 나누기 1 해도 18로 24분의 18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2, 3, 6 요 세 가지 친구들로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 나누기 2 분의 18 나누기 2를 해서 12분의 9라는 거를 구했고요. 얘네들을
요렇게 24 슬러시 하고 2로 나눴으니까 12, 그 다음 18도 슬러시해서 2로 나눴으니까 9라고 표시를 해서 요렇게 구해줘도 된다 라는 거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3 분의 18 나누기 3는 8분의 6 똑같이 3으로 나눠보니까 24 나누기 3, 8, 그 다음 18 나누기 3, 6 해서 8분의 6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6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6 분의 18 나누기 6 해서 4분의 3이다 라는 걸 할 수가 있었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24 나누기 6을 해주면 나는 4. 그 다음 18 나누기 6을 해주면 3이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표시해도 될 겁니다. 다음 약분한 분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는 무엇인가요? 간단한 분수다 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숫자가 크지 않고 작은 숫자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24 나누기 6 분의 18 나누기 6 해서 4분의 3이 가장 간단한 분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공약수 중에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나요? 18과 24의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최대 공약수였던 6으로 나눴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즉, 공약수로 나눠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까지 약분한 거를 기하분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혹시 다들 기억을 하고 있나요? 18과 6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눠줬었죠. 그러면 한번 최대 공약수를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18과 6을 먼저 2로 나눠서 18 나누기 2는 9, 6 나누기 2는 3. 그 다음 9와 3은 또 나눌 수가 있죠. 3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나누기 3은 3, 3 나누기 1은 3 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 나눠준 수 2와 3을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됐었고요. 남은 두 개의 몫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 남은 친구들 요 몫이 바로 분모와 분자가 되는 겁니다. 즉, 기하분수를 구할 때는요.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은 쉽게 기하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로 나눠져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3과 1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약수가 1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 71쪽의 3번입니다. 이번에는 16분의 12를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연수, 슬기 이 친구들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를 6으로 나눠서 약분하니 4분의 2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약분할 때는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는 분모와 분자를 나눈 수가 4와 6으로 달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연수입니다.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니 32분의 24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분한다 라는 말은요.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든다. 즉 아주 작은 숫자들로
만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곱해주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약분한다라는 의미랑은 달라지는 거죠.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만든 32분의 24는 그냥 16분의 1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슬기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최대공약수 4로 각각 나누니 기하분수 4분의 3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모와 분자를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기하분수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약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하분수,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하는데 슬기가 구한 4분의 3 같은 경우는 4와 3은 공약수가 1분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기하분수가 맞고요. 그 다음 16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맞기 때문에 슬기의 말은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혜의 말은 틀렸고 연수도 틀렸고 슬기는 방법을 옳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1쪽의 4번 문제입니다. 분수 중에서 기하분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분의 2 같은 경우는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6 나누기 2 하면 3. 그 다음 2 나누기 2 하면 1. 3분의 1이기 때문에 기하분수가 아니고요. 9와 7은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습니다. 공약수는 1분이기 때문에 기하분수가 맞고요. 10분의 6 같은 경우는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5분의 3으로 약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분의 5 공약수는 1분입니다. 다음 49분의 21 같은 경우는 7로 나눌 수가 있어요.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7 곱하기 3은 21이니까 7분의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하고요.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기약분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힌 책 46쪽, 47쪽을 해결해보고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해보세요.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 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 칸에 적어봅니다. 문제랑 힌트를 잘 보고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